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LA 인근 게티 산불의 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총력 진화 작업으로 더 이상의 확산은 막고 있지만 여전히 진화율은 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들로 인한 피해 규모는 25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가주와 남가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의 피해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LA 인근에서 일어난 게티 파이어는 현재 주택 8채와 618에이커의 산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진화율 5%를 보이고 있는 게티 파이어는 벨레어, 브렌트우드 등 인근 부촌까지 번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 주자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 등 유명 인사들도 대피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피령으로 인해 현재 망가구가 긴급하게 피신했으며 405 남쪽 방면 프리웨이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게티 센터 주변으로도 산불이 번지고 있지만 미술관에는 피해가 없는 상태라고 게티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게티 센터에는 고흐, 고갱 등 유명 작가들의 진귀한 작품 12만 5천여 점이 전시돼 있는데 미술관 내 자체 방화 시스템이 준비돼 있어 화재에도 끄떡없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게티 센터는 모든 작품들을 봉인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며 이와 함께 이중 철문이 막고 있어 연기조차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후의 수단으로 100만 갤런의 방화수도 준비돼 있습니다. LA 수도전력국 DWP는 현재 2,6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1,1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급파됐으며 인근 학교들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 게티 파이어의 발화 지점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칼라바사스 지역에서도 오크 파이어가 발생해 인근 101번 프레이가 통제됐으며 현재 1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현재 남가주에서는 새들리지, 팰리세이즈, 틱 등의 산불이 번지고 있으며 북가주의 캔케이드 산불 등까지 모두 합하면 7개의 산불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킹케이드 산불은 6만 6천여 에이커를 태워 하루 사이에 2배 이상 피해 면적이 늘어나며 10%였던 진화율이 5%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무료 숙박 제공에 나섰습니다. 현재 LA 지역 570여 명이 무료 숙박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는 또다시 강력한 산타애나 강풍이 예고되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시작해 31일인 목요일까지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산타애나 강풍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강풍은 내일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과 해안가에 시속 50마일에서 70마일, 산간지대에는 최대 80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강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풍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습도와 맞물려 산불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 11시부터 목요일 저녁 6시까지 LA와 벤츄라 카운티 대부분의 지역에 익스트림 레드 플래그 워닝, 산불 적색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기소중지 제외 국민들을 위한 특별 자수기관을 운영합니다. 경제사범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로 출국한 교민들이 그 대상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사기와 횡령죄, 배임죄로 고소 고발된 사람을 일컬어 경제사범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미국처럼 해외 경제사범이 체류할 경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일시 중단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부터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을 흘려보내야 하고 당사자는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도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장기간 사건 해결이 안 되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습니다.
기소 중지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사건의 공소시효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도피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해외에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20년 전 사건이라도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겠죠. 지난 2013년 LA 총영사관이 처음 도입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매년 60에서 70명이 이 기간을 통해 기소중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2월 20일까지 다시 한번 이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LA 총영사관을 찾아 자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대검의 수사를 거치면 경우에 따라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여권도 재발급받을 수 있고 한국으로 귀국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관의 신청서를 내면 그 신청서가 대검에 가서 대검에서도 일선검찰청에 보내거든요. 그런 절차를 대행을 해드리고 그래서 사건이 종국 처벌이 된다면은 그분들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한 지위가 해소가 되겠죠. 하지만 특별 자수기간을 활용할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공관 접수 후 3주 뒤 대검찰청에 전화해 본인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을 찾아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담당 검사실을 통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다음 달 5일 기소중지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특별 자수기간 동안 더 많은 재외국민이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함이라는 것이 공관 측의 설명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가정폭력과 총기폭력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총기로 인해 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달 5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예방의 달을 맞아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가정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발생하는 총격. 만약 가정 내 총기가 있다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살해 위험은 총기를 갖고 있지 않은 집보다 500%가 증가합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 미국 내 가정폭력 피해자가 총격 살해당할 가능성은 다른 나라보다 평균 11배나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시킨 무기들입니다. 미국 가정 내에선 총기로 여성과 자녀가 매월 평균적으로 52명씩 숨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정폭력범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각 기관의 도움으로 총기 소지를 일시 금지시킬 수 있는데 기간은 최대 21일까지입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1년까지 연장한다 하더라도 1년 후에는 다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으로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 소지 금지는 2020년 9월부터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From someone who is close to you, who is intimate, who is your partner. Please take action and know that we are here to try to help. At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we remain dedicated to ensuring that guns stay out of the wrong hands and that people can live in their homes safely and securely. 주 법무부와 주 하원, 가정폭력 예방단체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911에 신고해야 하고 24시간 전국 가정폭력 상담전화 이용을 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매년 130만여 명의 여성과 83만 5천여 명의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가정폭력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가장 철저히 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3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되고 최근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총기 소지 가정의 경우 작은 다툼도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총기 소지를 일시 중단하는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최근 뉴저지 내 팰리세이드 파크 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단속 때문에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시와 경찰 당국은 타운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팍 타운홀에서 열린 2차 설명회에는 앤디 민,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 및 경찰 관계자들과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에는 충분한 사전 교육이나 홍보 없이 갑작스럽게 단속을 했습니다. 40여 명이 적발되어 주민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설명회를 다시 연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펠팍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 자료와 함께 유의해야 할 점들이 소개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저지주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869명으로 주 교통당국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뉴저지주를 주의가 필요한 주로 선정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2018년 30명이, 올해에는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은 타운에서도 해마다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법규를 어긴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한 적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경우 차량 진행이 가능한 신호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200의 벌금, 벌점 2점, 사회봉사 15일, 보험금 인상 중 1개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역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자 신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4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와 경찰서는 안전한 타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부터 LA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의 탑승이 전면 금지됩니다. 터미널 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택시나 우버 리프트를 이용하려면 셔틀버스를 타고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행 조치는 LA 공항 내 현대화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3년까지 유효합니다. 보스턴에서 남자친구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여성 유모 씨가 내년 5월 졸업을 앞두고 지난 8월 학업을 중단한 뒤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서포 카운티 검찰은 공조를 통해 신병인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평균 휘발유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4 7센트로 지난 22일 동안 21차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역시 24일 동안 하락해 $4 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토클럽은 겨울철 휘발유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휘발유 가격이 $3대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멕시코 국경에서 단속된 불법 이민자들이 1년 전인 지난 2017년보다 8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오는 2019 회계년도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서 당국에 체포되거나 돌려보내진 사람들이 97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모친상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사흘간 치러질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